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곧 있으면은 G4 엑스턴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2018년부터 G4 엑스턴을 몰고 있는 3년째 운행을 하고 있는 유저로서 G4 엑스턴 페이스리프트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나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쌍용차가 굉장히 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G4 엑스턴 페이스리프트에 많은 것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리고 쌍용차가 이걸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쌍용을 일방적으로 굉장히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쌍용을 막 까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10년째 쌍용차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한다면은 좋아하는 쪽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쌍용차의 상황이 참 좋지는 않죠. 그나마 최근에는 미국의 HAH에서 인수를 하는 거를 협의 중이다. 아직 긴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게 진행 중이라는 게 조금 그래도 호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쌍용이 사실은 이제 중국 자동차에서 기술을 뺏어갔지만, 이제는 사실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쌍용차한테 기술이라도 빼먹으려고 하는 곳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쌍용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통망, 그리고 영업점, 그리고 AS 인프라, 그리고 공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나 아니면은 국내 회사에서 인수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긴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G4엑스턴 페이스 리프트로 인해서 과연 인기 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나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관은 이게 지금 실제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원래 몰고 있는 주포렉스턴보다 더 예쁜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은 더 예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외관이 어쨌든 지프렉스턴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쌍용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액티언 같은 경우에도 되게 괴상하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의외로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렉스턴 디자인도 그렇고 쌍용차 디자인이 은근히 오래 봐도 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내는 사실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큰 틀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실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감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실내 편의 장치나 여러 가지 것들보다 제일 큰 이유는 바로 파워트레인이에요. 이번에 기사가 나는 걸 보니까 2.2 디젤 같은 경우가 출력 향상이 됐고, 출력 향상이 180 한 4마력에서 한 200마력인가요? 이 정도로 향상이 됐다라고 해요. 아무튼 한 20마력 정도 이게 올라갔고, 환경 규제를 맞췄다,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일반적인 그냥 30대 후반의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2035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였나요? 우리나라였나요? 아무튼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등록을 하지 못하겠다, 법이 통과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법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기사를 보면은 유럽의 나라들도 빠르면 2025년 아니면 2040년 정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시가 노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을 한다 해서,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은
아예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은 범칙금을 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저희 친척 형님께서 실제로 범칙금을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규제가 워낙 다양해서 그렇지만 이 규제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디젤 차량입니다. 가솔린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들을 받고 있어요. 보시면은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는 내연기관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까지도 다 퇴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한을 받는 게 바로 디젤차예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SUV는 전통적으로 가솔린보다는 디젤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SUV도 가솔린차가 디젤차보다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실제로 팰리세이드가 나왔을 때 가솔린 3.8이랑 디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한 어차피 7, 80%는 디젤이 팔리겠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솔린이 더 많이 팔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디젤 쌍용차의 이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용차가 2.2 디젤 엔진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 차에다가 사용을 하면서 해요. 이게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성능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성능은 괜찮은데 제가 이 지금까지 탔었던 디젤차 중에서 슈퍼렉스턴 엔진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숙하기도 하고 뭐 힘도 괜찮고 제가 이 20마력 올라가는 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게 수치상으로 184지만 토크도 충분하고 제가 어디를 다님에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거든요. 20마력 올라가서 뭐 체감이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지만 음, 많은 분들이 다음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아니면은 하이브리드를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몰리는 것만 보더라도 예, 전기차로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내연기관은 종료를 할 것이다.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개발 자체를 중단을 했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다 선언을 했고 디젤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퇴출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도 이 차를 좀 바꿔볼까 하는 상황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이 좀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인 성능을 가진 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형 SUV를 몰고 있다 보니까 대형 SUV 중에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은 저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대형 SUV. 가 나오면은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GLE가 좀 최근에 뭐 출시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볼보 가 있기는 한데 너무 비싸죠. 한 1억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너무 이제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있죠. 1.6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차량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타봤는데 정말 정말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전기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참 괜찮겠다. 그리고 초반에 운행을 하거나 하는 뭐 느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거의 하이브리드 SUV를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초반 토크가 부족하잖아요. 가솔린은 토크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SUV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기는 하죠. 정숙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근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은 초반 토크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연비도 좋고 토크도 해결되고 연비도 해결되는 게 가솔린을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이제 받쳐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2030년 이후에 뭐 같이 퇴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하이브리드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많은 주유소 같은 것들, 그리고 정유업계의 반발도 약간 있을 것이고, 하이브리드는 한동안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론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빌라 같은 것도 많고 집에서 충전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향후 한 10년, 20년 정도는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맞는 자동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하이브리드 기술이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기술을 독식하고 있으려고 하지 나눠주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벤츠가 쌍용에다가 차를 갖다 팔게 했잖아요. 이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너네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벤츠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우린 고급차 만들 테니까 쌍용 너네가 좀 뭐 싼 차는 너네들이 만들어서 좀 팔아봐 막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뭐 GLC도 만들고 GLA도 본격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자기들이 약간 저가형 시장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남들에게 넘겨주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치 미션도 쌍용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약간 예전의 미션이었죠. 그래서 쌍용차가 요즘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자동차 시대에서 다른 회사의 기술을 가져와서 쓴다? 근데 뭐 사용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최첨단의 기술은 넘겨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쌍용에게 넘겨줄 회사가 있을까? 뭐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뭐 산다고 하더라도 싼 값에 넘기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쌍용이 뭐 벤츠 엔진과 그런 거를 최신의 것을 받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가솔린? 쌍용 이제 쥐포렉스턴이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달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왜 약간 걱정이 되냐면은, 지금까지 쌍용의 주력이 디젤이 아니었잖아요. 가솔린 터보 모델을 만들어서 뭐 해외에는 그런 식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뭐 듣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어, 증이 되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2.0 가솔린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은 대형 SUV에 2000cc 가솔린 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인식이 일단은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도 2.2 디젤이 웬 말이냐 이걸로 엄청나게 까였었는데, 거기다가 2000cc 가솔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반응이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나마도 가솔린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샀었던 자동차를 샀던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SUV는 디젤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젤이 이게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더 어려우니까 바로 전기차로 지금 쌍용은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를 그냥 건너뛰고 전기차 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른 시일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빠르면은 2021년이라고 하는데 2021년까지 쌍용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게 G포렉스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이 현대의 이런 트렌드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뭐냐면은 현대 기아의 반감까지는 좀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이 현대 기아 차만 타니까 나는 좀 약간 좀 다른 차를 사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뭐 뭐랄까, 그러니까 해외차, 그러니까 외제차를 사기에는 정비성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너무 올라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뭐랄까 현대기아 차는 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단은 쌍용차를 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첨단 장비가 왜 필요함에
약간 이런 분들이 제가 렉스턴 이제 동호회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지금 계속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계속 뭐 반자율 주행이나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에 이제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런데 슈퍼렉스턴이나 쌍용차는 지금까지 그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차는 뭐 기본기지 뭐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지. 튼튼 그리고 크기 그리고 요즘에 좀 트렌드가 있죠. 차박 뭐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슈퍼렉스턴을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튼튼 크기 차박하면은 모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대 기아 차는 좀 사기 싫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리고 칼치기 아니면은 출력 어 뭐지 100m 달리기 그런 거 외함 약간 이러신 분들이에요. 쥐포렉스턴 타는 사람 중에 과속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고 칼치기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백이 좀 느리잖아요. 쥐포렉스턴이 10초가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도로를 달리는데 전혀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포렉스턴 가지고 뭐 150km 이상 달리거나 그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그냥 일상 영역에서 그거 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출력이나 뭐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약간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모하비로 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약간은 좀 문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첨단 장비가 왜 필요하냐? 아날로그 감성인데 이번에 주행 보조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게다가 이게 플래그십 프리미엄 SUV잖아요. 쌍용에서는 가장 플래그십인데 어떻게 주행 보조가 아직까지 안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주행 보조 기능이랑 뭐 몇 가지의 첨단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G4렉스턴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샀는데 이게 들어가서 약간 제가 봤을 때 스탠스가 좀 애매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랭글러의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간 것 같은 또 랭글러는 또 아니기는 하고 이것까지 들어가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번에 주행보조 기능이 들어간 게 과연 쌍용차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어차피 주행보조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쌍용차가 이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기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를 뛰어넘는 거는 사실은 안 될 거고 테슬라랑 사실은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그냥 보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만 잡아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유압에서 이것도 전자식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사실은 이 유압식이라는 게 쌍용이 예전부터 아주 고전적으로 계속 써왔던 거고 내구성도 좋고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자율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게 되니까 전자식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G프렉스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차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 전자식이 들어가서 주행 보조가 들어간 게 이게 과연 G프렉스턴에 득이 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넣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또 현대 상황에서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안 넣는 것도 시대의 역행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는 거를 좀 반기는 편이기는 해요. 저 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나름 되게 장거리 같은 거 할 때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G프렉스턴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쌍용이 회생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쌍용에서 G4 렉스턴 그리고 G4 렉스턴 스포츠 밑에 차종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티볼리 같은 경우가 가격이랑 디자인이 워낙 예쁘기는 하지만 사실 그 급에서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른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근데 G4 엑스턴은 사실 차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쌍용이 자기들의 뭔가 모든 역량을 만들어서 쏟아 부어서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해서 참 괜찮은데, 제 차에다가 요거 두 가지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아, 내 차 그냥 이 상태로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느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그보다 우선되는 거는 하이브리드의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거의 현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는 이제 갖다 쓰는 거고, 그리고 모터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쌍용차도 실제로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전기차에서 일단은 G4 엑스턴 자체가 크기, 그러니까 차박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성 자체를 차박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차원이 다른 플랫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을 했었을 때 다른 장비를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이렇게 풀플랫이 돼서 차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매트 같은 것들을 기본 제공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아예 차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상품성 기획 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롱 버전이 나오면은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가 너무 커지면은 이것도 좀 딜레마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별로 없는데 차가 너무 커지면은 가격도 너무 비싸질 거고, 그리고 전비도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아우디의 이트론 같은 경우가 실은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꽤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쌍용이 뭔가 효율성도 뭐 잡기는 해야겠지만 그렇기보다는, 그러니까 레트로 성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재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코란도 같은 경우에 기름 먹는 하마였거든요. 먹는 하마인데 그냥 멋으로 타고 다녔어요. 승차감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외관이 멋있고 뭔가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봤었을 때 실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약간은 현대기아차를 너무 조금 인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레트로 감성으로 가고, 그리고 이렇게 좀 험로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어디 야외에 가서 차박도 할 수 있고, 그런 크기 그리고 튼튼함 이런 식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지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지프가 우리나라에 잘 안 팔리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랑 잘 팔리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막 받는데 안 팔리는 차, 그런 차 되게 또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옛날 뭐 무쏘나 코란도처럼 나오면 살게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극차는 받더라도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옛날 코란도처럼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조금 더 방향성이 조금 더 남성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레트로적인 감성이 조금 들어가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이런 최첨단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거 거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현대기아 테슬라보다는 좀 뒤에 있으니까 최첨단 기능을 부족하지 않게는 넣어주되 그거를 내세우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세우진 말자. 따라가되 내세우지는 말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주포렉스턴 페이스리프트가 뭐 하이브리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나왔는데 크기가 조금 더 뭐 좀 더 길어지고 음, 상품성이나 거주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차를 한 번 더 쌍용차로 바꿔볼 생각도 있어요. 예. 그렇게 나오면은 사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쌍용차를 너무나 만족스럽게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야 그래도 차 내부가 너무 촌스럽지 않냐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차 내부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승차감도 글쎄요 이게 G4렉스턴이 트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얼마나 좋은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승차감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차는 참 잘 만들었다. 쌍용의 다른 차들은 모르겠는데 G4 렉스턴 스포츠는 참 잘 만든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감성 한에서는 네, 아무튼 3년째 주포렉스턴을 몰고 있고 10년째 쌍용차를 모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 쌍용이 많은 거를 걸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디젤 파워트레인으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성적이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는데 뭐 출시 초기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계속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음 차는 전기차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브리드로 가고 싶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뭔가가 나오면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사실은 GV80이나 이런 차들의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걸 사실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은 뭐 GLC 하이브리드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작더라고요. GLE 하이브리드는 사실 그냥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수입 외제차 대형 SUV에서 하이브리드는 너무 비싸요. 다 1억이 넘어가니까 국산차에서 그러니까 소렌토도 괜찮았는데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국산에서 그 역할을 좀 쥐퍼렉스턴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냥 혼자 주절주절 얘기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